태평양이 내다보이는 일본 가고시마의 한적한 항구 도시 쿠시키노. 400여 년 전 전쟁 포로로 끌려온 조선의 도공들이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다. 스토리텔러 홍인희 작가와 일본에 남은 조선 도공들의 뿌리 깊은 한국의 혼을 찾아가 본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이 정유재란 때에 그 많은 도공들이 전라북도 남원 있죠? 남원성이 무너지면서 일본 배에 실려가지고 일본 땅을 밟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사연을 담아서 그 이 풍랑을 넘어가지고 바다를 넘어서 처음으로 기착했다. 여기에 그러니까 표착했다. 그런 표식이 뒤에 보면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좌측서부터 우선 이렇게 보면은 그 일종의 그 나무비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 그 사스마야키 도공들의 그 이 개조이신, 그러니까 시조란 말이죠. 자기 조상들의 표착의 사실을 기리는 이렇게 비를 세워놨습니다. 또 지금 미야마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전통이 있는지, 어떤 흔적이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살펴보러 한번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가고시마에서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산속 마을이란 뜻의 미야마 도자기 마을. 일본 도예의 하나인 사스마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다. 지금도 10여 개 가마가 도자기를 굽고 있다. 혹시 이곳 마을 이름을 뭐라고 한지 아시는 분? 미야마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 이름은 묘대천이라고 했습니다. 묘는 우리말로 하면은 이 묘목이다, 처음이다 그런 뜻이고, 대는 대를 이어서 할 때 대자예요. 그리고 내천자인데 그 말을 풀이를 하면은 이 묘자가 다른 의미로 핏줄이라는 말이 돼요. 핏줄. 그러면 핏줄이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간 곳,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미야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문학적인 상상력인데, 그 묘대천, 핏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특별한 분들과의 사연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 미야마 마을은 뭐니 해도 우리 민족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고,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은 대한민국 명예영사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그 외교가로다가 또는 이곳에 계시는 분을 외교관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 왜 특별히 그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줄 잡아서 400년 전으로 이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그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큰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었어요. 정유재란 때에 남원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씨, 박씨, 심씨, 신씨, 신씨 이런 식으로 17개성이고 인원은 한 80여 명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왜 해필이면 이쪽으로 왔겠는가? 이 가고시마 지역 다스리던 번주가 그 시마즈 요시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마즈 요시히로. 그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낯설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한 돌아가신 해전이 뭐죠? 노량해전이에요. 그 왜군이 뭐냐? 시마즈 요시히로가 끌던, 그 번주가 끌던 일본 제4군입니다. 남원성에서 빠져나올 때에 상당수의 포로를, 시마즈 요시히로 부대가 상당수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오게 돼요. 그때의 남원 지역에 상당히 이 도공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자기가 유명해가지고 주로 도공들이 많이 잡혀오게 됐죠. 근데 남원성이 이 함락될 때의 상황을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징비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원성의 전투의 현장을 묘사한 그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모든 포가 성을 향하여 있고 하나니 어지럽게 날아와 성 안에 떨어지는데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성의 사람들은 목을 움츠리고 밖을 엿볼 수가 없었다. 외적들이 이것을 밟고 성으로 올라오니 이미 성 안은 크게 어지러워지고 외부들이 성 안으로 들어섰다고 떠들었다. 포로로 끌려온 조선 도공들은 산속에서 황무지를 일구며 살았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내전으로 조선 도공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방치된 조선 도공들은 시마즈 번주에게 탄원하러 가다가 지금의 미야마 마을에 머물러 앉았다. 마치 고향 땅 남원과 주변 풍광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 43명의 그 도공들이 이 마을에 흩어져서 하나의 도공 마을을, 조선인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살게 됐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도자기. 근데 그때의 일본 상황은 어땠냐? 사무라이조차도 이 자기로다가 만든 그릇이 없었어요. 밥그릇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뭘로 다 했겠냐? 나무로 했습니다. 나무로. 그 당시 잡혀온 조선 선비로서 강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양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도공들이 와서 자기를 붓고 그게 알려지게 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 도공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자 이름을 새긴다. 그 다음에 이 대도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허리에 칼을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받고 칼을 찬다는 얘기는 바로 그게 명자 대도인데 사무라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높은 아주 높은 대우를 받게 됐다.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그 후손들이 퍼지고 하면서 이 마을을 갖다가 한마디로 해서 꽉 채우게 된 거예요. 가게를 갖다가 가업을 도자기 도예로다가 이어온 그분이 있어요. 그 집안이. 그분의 집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누구죠? 크게 얘기해봐요. 심수관. 심수관의 15대입니다. 처음에 그때 잡혀왔을 때 그분의 성함은 심당질입니다. 조선 도공의 맥을 잇게 되면서 습명이라 해서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연이지만 이름이 이상규, 2대 이상규 이런 식으로 3대 누구 이런 식으로다가 그 이름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수관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15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고 400년의 어떤 조선 핏줄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이 집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공들은 시마주 번주로부터 조선 백제를 재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17년에 걸쳐 백토를 찾아내고 유약을 개발해 백제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시작한 사스마 도자기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이 됐다. 조선 도공의 가업을 잇고 있는 15대 심수관을 직접 만나봤다. 当然のことですけど最初は言葉が通じ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自分たちがどこにいるのかが分かっていない。それから帰れるのか帰れないのかという不安。そしてその見知らぬ土地で新しい支配者からさまざまな指示があるわけですね。その指示に対して答えることが可能かどうか、いろいろあ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 일본으로 끌려올 당시 도공들은 배 밑창에 조선의 흙과 유약, 한문과 한글 서적을 숨겨왔다. 그것으로 히바칼이라는 도기를 만드는데 단지 불만이라는 뜻으로 모두 조선의 것을 이용하고 단지 불만 일본의 것을 사용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이 다화는 조선의 자존심이라 하겠다. これがね、歴史の重みみたいなものなんだよ。13代も京都大学卒業して、本当だったらもう
東京のもう今で言えば自治省総務省ねやがて鹿児島県知事になってもいいぐらいですよ。それがやっぱりそれを全部やめてここに帰ってきて焼き物を作る。14代も早稲田の政治経済学部を卒業してやっぱりやめてここに帰ってくるっていう、そういう人たちがいた時に自分が何かやりたいからこの家の仕事を継ぎませんということが言えないわけです。 400년간 일본인들과 살아가면서 조선식 이름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당하는 차별과 굴욕을 감내해온 조선의 후예들. 그렇게 오랜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조선의 도자기를 빚으며 당당하게 버텨온 흔적이 정원 한켠에 남아있는데, 여기서부터 반년이 그렇죠? 반년이 이쪽은 지금 이기가 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현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땅에 와서 이 반년이라고 하는 한글로 된 비를 본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 저기 김 선생님은 반년이라는 게 뭐로 느껴져요? 어떤 여성 여성분을 기리기 위한 어떤 귀한 여자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아고. 선한 사람이지만 예. 어떤 그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예.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숨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옛날에 그 여자들 아명 이름 중에 그 뭔 말이 많았죠? 언년이. 언년이, 예, 또 뭐가 있나요? 간난이, 간난이. 예. 바로 그런 식 정도의 이름이에요. 반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도공들이 많이 끌려왔다고 그랬죠. 그럼 집단으로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래? 그 저기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밥 해주는 집을 한밭집 그런 식으로다가 아마 밥을 해주는 어떤 여인이 있었던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국 땅에 와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마치 어머니가 해주는 고향의 밥맛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웠겠죠. 밤년이의 은공을 잊지 못해서 나중에 그 밤년이를 기리는 비를 세웠는데 그게 반년이다. 또 하나는 이런 사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년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후손이 이 마을에 살다가 그 후손은 자기가 일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비가 자기 선대 조상이지만 이게 알려지면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 되니까 여기에 귀화해서 살려고 하는데 크게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동을 시킨 것을 여기에 이 심수관 이 가에 12대인가 하시는 그분이 설득을 해서 그 하나의 귀중한 징표인데 탁본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시 반년이를 기리는 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설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우리 저기 15대 심수관 선생께서 우리한테 그 몇 가지 얘기를 해줬지만 15대 심수관은 반년이가 도자기 기술을 전수한 도의 전문가라고 전한다. 그 정유재란 당시에 고려바바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그 도공을 100여 명을 갖다가 거느리면서 아주 획기적인 도자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도공들 사이에서는 그 여인한테 기술도 배우고 도자기 기술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 여인이 돌아가니까 신으로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신으로. 고려바바를 우리말로 하면 고려 아줌마라고 한다는데 그 고려 아줌마를 기리는 홀령을 기리는 위령비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년이라고 이렇게 씌어져 있고 이 옆에 있는 현악이는 이 반년이의 남편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당길의 후대들이 조선 도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왔다면 전혀 다른 길을 택한 가문도 있다. 도예공의 집안에서 일본 외무 대신에 오른 도고 시계놀이다. 정유재란 때로 넘어가면 도공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야마 마을을 그 대표하는 두 가게, 그러니까 집안과 또는 두 인물을 내세운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우리가 살펴보고 왔던 심수관이고 원래 조남은 심당길입니다.
도공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분은 심당길 그분이 아니었어요. 박평의입니다. 박평의. 이 후손은 그 일본에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귀화를. 받았던 성이 도고예요. 도고. 다 같이 해보실래요? 도고. 도고성을 받은 거예요. 13대에 가가지고 이 집안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이 도고 시계놀이입니다. 이 도고 시계놀이가 우리말로 하면은 그 우리 이름도 있어요. 그 이름은 무덕이에요. 이분이 왜 그러면 유명한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거의 일본이 이제 나중에 패전하기 종전 마지막에 우리식으로 외교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 외무 대신을 했단 말이에요. 조정래에서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끝까지 싸우자. 뭐 여기서 그냥 그 평화 협정을 맺자. 이런 쪽이 있을 거 아니었어요? 그 양쪽이 갈라졌을 때에 평화론자로 나섰던 사람이 이 도고 시계놀이에요. 그래서 박무덕인데 그 사람이 연합군하고의 종전 협상을 했던 주역입니다. 이 도고 시계놀이가.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종전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은 그 종지부를 찍었는데 그럼 나중에 이분은 어떻게 됐는가? 이분이 전범으로 A급 전범으로 몰려요. 왜? 전쟁 깊이 관련됐으니까 외무 대신이지만 그래서 전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무슨 신사?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뒤로 보이고 있는 저 동상이 되겠고 비참하게 끌려왔던 조선 도공의 후예가 2차 세계대전을 이끄는 외무대신이 됐다는 건 씁쓸한 일이다. 그런데 박무덕이 귀하의 장관의 자리에 오르듯이 조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청유재란 때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박평이가 귀화를 하듯이 우리 쪽으로다가 우리 문화라든지 문명에 흠모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조선에 귀화를 합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누굴까요? 사야가입니다. 사야가야. 조선으로 귀화를 해서 이 일본군하고 싸워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사를 끌고 용맹스러운 전공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선조한테 그게 보고가 됩니다. 선조한테 지금식으로 1:1 면담까지 해요. 여기서 이름도 내려주고 성도 내려주고 또 집도 살게 해주고 귀화를 했으니까 우리식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김충선이에요. 김충선. 그러니까 충성할 때 충자와 착할 선자 써서 김충선인데 재밌는 것은 이 김충선의 후손 우록김 씨도 정확하게 13대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배출해요. 아까 그 도고 시계놀이가 13대 손 도고 시계놀이가 외무대신이 됐듯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가 해서 1970년대 법무장관도 하고 내무장관을 했던 분인데 김치열입니다. 김치열. 당대에 아주 뛰어난 이 장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참 역사라는 게 묘해서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시기 장관을 그 후예들이 배출을 한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곳이고 도고 가문은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외교 가문으로 하나의 가문을 이루고 있다. 고향이 그리운 조선 도공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했다. 그래서 고향이 보이는 바닷가 가까운 곳에 단군의 신사를 만들었다. 연재령군. 만약에 본인이 그 시절에 도공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살게 되면 어떤 느낌이나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지금 말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아. 일단 모든 게 다 좀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네. 어디 맘둘 곳도 없고. 뭐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실 아무도 방향을 모르고 있었다고.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밤만 되면 말이야. 저쪽을 바라다 보면은 자꾸 밤에 불꽃이 보였다는 거야. 불꽃이 뭔가
해고서는 이제 따라와서 올라와 본 거지. 그것이 이 지점이야. 근데 지금 이 수목이 다 가려서 그렇지만 이쪽에서 수목이 없고 이럴 때는 그 한국 쪽의 이 한반도의 방향이 보인다고 그래요. 여기서 그 망국의 또는 고향을 잃어버린 망향의 서름을 달래게 됐던 것이고, 그 아까 불꽃이 반짝반짝 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혼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당을 조그맣게 이렇게 져놓고 또 시시때때 마을 사람들끼리의 어떤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 단군 사당이, 다른 말로 이제 옥산궁 또는 옥산 사당 뭐 이런 말도 여러 말을 쓰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분들이 주로 이 도예를, 그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을 떼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불꽃이 반짝반짝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단군의 혼령일 수도 있고 이분들이 모시는 불꽃의 신이다, 그렇게 느끼고서는 여기를 갖다가 아주 귀하게 이 도공들은 어떤 그 마음의 의지처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단군을 모시던 한국의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당의 모습이 달라진 데에도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다. 1904년, 1905년까지 갔던가 그랬는데 그때에 러일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때에 그 직전에 명을 내려요. 전국의 음사들을 전부 없애버려라. 그 고사기나 일본 서기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적으로 지은 그런 사당들, 신사들은 전부 없애버리라 해서 여기가 결국은 철폐되는 그런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대책회의 결론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12대인가 하는 심수관 그분이 선발이 됐어요. 그분이 대표로 가서 협상을 했는데 이 근처에 검신사라고 또 있었어요. 그 일본 신화에 보면 스사노라 해가지고 길이는 여기 그 신궁이 있었다고, 신궁이. 그게 이제 검신사 또는 검신궁 이렇게도 얘기하겠는데 그거하고 합해버려라. 그 조건으로다가 여기에 존치되는 것을 용인을 하겠다. 한국에서 기리는 이 국조인 단군과 또 일본에서 기리는 스사노가 합해진 현재로서는 그런 장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딱 보시기에도 순수한 조선풍 내지는 한국풍이 아니라 뭐예요? 일본풍이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군신사 옥산궁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옥산이라는 명칭이 계속 예. 들어가는데 그 옥산이라는 그 글자에 담긴 뜻이 또 있을까요? 옥산이라는 게 그냥 단군신사면 단군신사 이렇게 하지, 저 옥산이라는 말이 단군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뭐 북한 땅이 돼 있지만 평양에 단군릉이라는 게 있어요. 단군릉. 그 단군릉이 있는 그 주변의 지역을 갖다가 옥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군 그 자체를 같이 어떤 치환을 시킨, 만약에 이쪽에서 그 알게 되면 솔직히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단군신사 이렇게 쓰면. 안 그렇겠어요? 일종의 위장 명칭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력 8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사당에 모여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제를 지냈다. 제주는 한국의 도포를 입고 조선말로 된 춘문을 읽으며 조선 노래와 춤을 췄다고 전해진다. 그럼 단군한테 제를 지내면 제일 먼저 제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발췌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때의 심정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 혼이여 밝혀보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떠돌 원객이 되었나이까. 이라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무궁한 행복을 비나이다. 슬픔을 잊고 다같이 힘을 모아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누에를 치고 고기를 잡게 길이 우리 모두를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이렇게 이국 땅에 이렇게 붙들려 와서 살게 됐지만 단군 신께서 우리를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당신밖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녀들이 한 5명, 6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여기서 그 노래를 또 불러요. 학구무가라 그래요. 학구무가.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 학처럼, 거북이처럼, 뭐 빙빙 돈다? 뭐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강강수월래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오늘이라 재물도 차렸다. 오늘이 오늘이구나. 모두 함께 노세. 이리도 노세. 이리도 노세. 제일이 제일이라. 우리 어버이 단군은 잊지 않으리라. 고술에 고술에 자나깨나 잊지 않으리. 또 하나 이제 아까 심수관 그 가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우리의 책들, 숙향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남아있고, 김천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구영원이라고 있어요. 청구영원에 그 대목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오나리 오나리쇼서라고 하는 건데, 한가위 때 되면은 뭐만 같아라? 네, 뭐라고 그래 그거를? 오케이, 맞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어떤 말의 유래를 시킨 그 오나리쇼서라고 하는 김천택의 청구영원에 나오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오나리 오나리 쇼셔 마일에 오나리 쇼셔 점 그디도 세디도 마리시고 세라남 매양 당식에 오나리 쇼셔. 해석을 해보면 오나리 오나리쇼서 하는 말은 오늘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이 오늘이로다. 마일에 오나리쇼서, 매일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오늘만 같아라, 뭐 그런 뜻이야. 아까 뭐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식으로. 점그디도 세디도 마리시고 하는 말은 그치지도 또는 새로워지지도 말고 마리시고 새라남. 만약에 새로워진다라고 하더라도 매양 당식에 오나리셔서 매일매일 오늘만 그저 같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남원성에서 쫓겨올 때에 그 심정이 생사를 넘나다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하니까 그래도 쫓겨왔지만 여기서 이런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복이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그저 오늘만 같아라고 하는 어떤 처절한 심경을 담은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400년 시간 속에서 일본인으로 살아온 조선 도공의 후예들. 세계적인 도자기를 빚는 장인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은 고향을 잊지 않았던 조선의 혼이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 둘 곳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었으면 그 단군 신사를 지어가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받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되게 슬픈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군 신사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신사 형태를 이제 가미했던 그것이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그것이 있겠고, 그리고 심수관가에 대해서 15대씩이나 그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가면서까지 사스마 야끼를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분들의 그 공로와, 그리고 그 한민족의 핏줄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그 마음을 좀 아픈 마음을 느끼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